그녀는 조용히 손을 들고 한국을 외쳤다. 순식간에 회의실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사우디 왕립 정부의 스마트시티 프로젝트 회의에서 모든 시선이 한 젊은 여성 외교관에게 꽂혔습니다. 미국, 독일, 프랑스가 치열하게 경쟁하던 무대에서 그녀의 한국이라는 단어는 조롱과 침묵의 대상이었습니다. 하지만 1년 후 그 조롱은 찬사로 바뀌었습니다. 사우디 역사상 가장 미래적인 도시가 한국의 기술로 완성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무시당하던 나라, 그리고 용기 있게 진주를 꺼내든 한 여성의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저는 나일라 알파이살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외교부에서 일하는 27살 여성 외교관이죠. 비전 2030이라는 국가 대변역 프로젝트의 한복판에서 저는 중요한 임무를 맡게 되었거든요. 그날 회의실 분위기는 뜨거웠습니다. 왕립정부청사 15층 대회의실에서 미래 스마트시티 건설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를 선정하는 역사적인 자리였어요. 마호가니 테이블 한쪽에는 미국 기업 관계자들이 앉아 있었고 반대편에는 독일과 프랑스 대표단이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각국의 로비스트들이 복도를 오가며 바쁘게 움직이는 모습이 보였어요. 마치 외교 전쟁터 같았죠. 미국 측 수석 대표가 두꺼운 포트폴리오를 펼치며 말했습니다. 사우디의 미래 도시는 실리콘밸리의 기술력과 함께해야 합니다. 독일 대표단도 뒤지지 않았어요. 우리는 100년 넘은 엔지니어링 노하우를 갖고 있습니다. 프랑스 팀은 파리의 도시 설계 경험을 강조했죠. 장관님께서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미국의 기술력은 이미 검증되어 있고 독일의 정밀 엔지니어링도 믿을만하다. 프랑스의 도시 설계 경험도 풍부하지 않은가. 참석한 고문단 모두가 동조하는 분위기였어요. 이미 결정된 수순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뭔가 중요한 걸 놓치고 있다는 강한 직감이 들었거든요. 손을 들고 용기를 냈습니다. 장관님, 한국은 어떨까요? 순간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마치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모든 시선이 저에게 쏠렸죠. 미국 대표의 얼굴에는 당황스러운 표정이 스쳤고 유럽 대표단들도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부장관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한국이라고. 라일라, 한국은 기술력이 떨어지는 조립국가 아닌가. 삼성 하나 빼면 뭐가 있다는 거지. 목소리에는 비웃음이 섞여 있었어요. 다른 고문들도 하나둘 가세하기 시작했습니다. 스마트시티라는 게 단순히 스마트폰 만드는 기술로 되는 줄 아나. 도시 전체를 설계하고 운영하는 건 차원이 완전히 다른 문제다. 또 다른 고문은 한국 기업들과 실제로 일해본 적이 있나? 규모부터가 미국이나 유럽과는 비교가 안 된다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아버지께서 들려주신 이야기가 떠올랐어요. 진주는 껍데기가 평범해 보일 때 가장 값지다고 하시던 말씀이 말이죠. 장관님, 진짜 가능성을 직접 확인해보면 어떨까요? 제 목소리에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혼자서라도 한국에 가서 직접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보겠다고 말이에요. 사우디의 미래가 걸린 중요한 결정에서 추측과 편견이 아닌 사실에 바탕한 판단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인천공항에 발을 디딘 순간부터 뭔가 달랐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려 입국 수속대에 도착하기까지의 동선이 완벽하게 설계되어 있었어요. 안내 표지판은 아랍어까지 병기되어 있었고 바닥에는 방향을 알려주는 LED 라인이 깔려 있었습니다. 입국 수속이 이렇게 빠를 수가 있나 싶었어요. 자동화 시스템이 척척 돌아가면서 여권 검사부터 세관 통과까지 10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유럽 공항들에서 겪었던 1시간 넘는 긴 대기 시간을 생각하면 정말 놀라운 일이었죠. 공항 직원들은 친절했지만 과하지 않았고 모든 절차가 효율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공항 철도를 타고 서울로 향하면서 두 번째 충격을 받았습니다. 열차가 정확히 예정된 시간에 도착했거든요. 초 단위까지 맞아떨어지는 정시성이었어요. 파리나 런던에서는 몇 분 늦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말입니다. 차량 안은 조용했고 승객들은 질서정연했습니다. 아무도 큰 소리로 통화하지 않았고 음식 냄새도 나지 않았어요. 노약자석은 자연스럽게 비어 있었죠. 지하철로 갈아타면서 더욱 놀랐습니다. 승강장에 선 사람들이 모두 한 줄로 서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열차가 도착하면 내리는 사람을 먼저 기다린 후 질서정연하게 탑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누구도 새치기 하지 않았고 밀치지도 않았어요. 첫날 밤 호텔에서 나와 혼자 거리를 걸어봤습니다. 밤 10시가 넘었는데도 여성 혼자 걸을 수 있다는 게 정말 신기했어요. 리야드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거리에는 CCTV가 곳곳에 있었지만 감시당한다는 느낌보다는 보호받는다는 안정감이 들었습니다. 심야 편의점들이 환하게 불을 밝히고 있었고 아르바이트하는 젊은이들의 얼굴에는
피곤함보다 성실함이 묻어 있었어요. 명동 거리를 걸으며 관찰한 것들은 더욱 인상적이었습니다. 쓰레기통이 많지 않은데도 거리는 깨끗했어요. 사람들이 각자 쓰레기를 챙겨가는 게 자연스러운 문화였습니다. 횡단보도에서는 신호가 바뀌기 전까지 아무도 건드리지 않았고 자전거는 정해진 구역에만 주차되어 있었죠. 이틀째 되던 날 판교 테크노밸리를 방문했습니다.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미래 도시 같은 풍경이 펼쳐졌어요. 건물들이 스마트하게 연결되어 있었고 곳곳에 디지털 사이니지가 실시간 정보를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가이드가 설명해주는 걸 들으며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어요. 이 교통카드 하나면 지하철, 버스, 택시를 모두 이용할 수 있어요. 심지어 편의점에서 물건을 사거나 커피도 살 수 있습니다. 실제로 체험해보니 정말 그랬어요. 카드 하나로 모든 게 해결되는 통합 시스템이었습니다. 이건 그냥 컨셉이 아니라 진짜 돌아가고 있는 거네요. 저도 모르게 감탄사가 나왔습니다. 세종시 스마트시티 시범지구 방문은 더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도시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컴퓨터 같았어요. 도로 위 신호등이 실시간으로 교통량을 파악해서 신호를 조절하고 있었고 가로등은 사람이 지나갈 때만 밝아졌다가 다시 적당한 밝기로 조절되었습니다. 에너지를 절약하면서도 안전을 완벽하게 보장하는 시스템이었죠. 버스 정류장에서는 다음 버스가 언제 올지 실시간으로 알려주었고 지하 보도에는 미세먼지 농도와 날씨 정보가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공원의 벤치에는 무선 충전 패드가 내장되어 있어서 스마트폰을 올려놓기만 하면 충전이 되었어요. 이게 바로 우리가 꿈꾸던 미래 도시구나.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사흘째 날 한국 기업들과의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호텔에서 회의 장소로 이동하면서 기대와 걱정이 교차했어요. 과연 한국 기업들이 어떤 제안을 할지, 정말 사우디의 꿈을 현실로 만들 수 있을지 궁금했거든요. 회의실에 들어서자 첫 느낌은 실망감이었습니다. 고작 3명만 나와 있었거든요. 미국이나 독일 기업들처럼 화려한 프레젠테이션 자료도 없었고 큰 화면도 없었습니다. 통역사도 1명뿐이었어요. 회의 테이블에는 간단한 다과와 물만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역시 규모가 다르긴 하구나 속으로 생각했죠. 하지만 첫 번째 발표자가 입을 열자마자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화려한 파워포인트 대신 태블릿을 꺼내더니 실제 구현된 시스템을 실시간으로 보여주기 시작했어요. 스마트시티 통합관제센터에 접속해서 지금 이 순간 판교에서 돌아가고 있는 시스템을 생중계로 보여준 거였습니다. 지금 보시는 건 인공지능이 도시 전체의 에너지 사용량을 실시간으로 최적화하는 모습입니다. 화면에는 수천 개의 데이터 포인트가 실시간으로 움직이고 있었어요. 교통 흐름을 예측해서 신호등 타이밍을 조절하고 날씨 정보와 연동해서 가로등 밝기도 자동 조절됩니다. 이건 그냥 그래픽이나 시뮬레이션이 아니라 지금 당장 돌아가고 있는 살아있는 시스템이었죠. 두 번째 발표는 더욱 놀라웠습니다. 스마트 그리드와 재생에너지, 전기차 충전 인프라가 하나로 연결된 통합 시스템이었어요. 건물 옥상의 태양광 패널에서 만든 전기를 ESS에 저장했다가 필요할 때 전기차에 공급합니다. 남는 전력은 다시 도시 전력망으로 돌려보내는 순환 구조죠. 발표자가 실제 데이터를 보여주며 설명했습니다. 어제 하루 동안 이 시스템으로 절약한 전력량이 일반 가정 300가구가 하루 쓸 수 있는 양입니다. 이론이 아니라 이미 작동하고 있는 현실이었어요. 숫자로 증명되는 성과였습니다. 세 번째 발표자는 도시 안전 시스템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CCTV와 IoT 센서들이 실시간으로 도시 상황을 모니터링합니다. 화재나 사고가 발생하면 AI가 자동으로 감지해서 관련 부서에 즉시 알려주죠. 실제로 화면에서 지난주 발생한 작은 화재 사건의 대응 과정을 보여주었어요. 신고부터 출동까지 3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발표자가 일어서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희는 보여주기보다 만들어냅니다. 말보다 결과로 증명하는 게 저희 방식입니다. 그 순간 저는 소름이 돋았어요. 화려한 말로 포장하지 않고 묵묵히 결과로 증명하는 자세. 그게 바로 한국 기업들의 진짜 모습이었던 거죠. 회의가 끝나고 나서도 한참 동안 자리에서 일어날 수 없었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알고 있던 한국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거든요. 이 사람들은 정말로 미래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리야드로 돌아온 저는 시차 적응도 할 겨를 없이 곧바로 보고서 작성에 매달렸습니다. 한국에서 찍은 수백 장의 사진들과 수집한 자료들을 하나하나 정리하며 밤을 새웠어요. 동영상 파일들을 다시 보면서 놓친 부분은 없는지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이 보고서가 사우디의 미래를 바꿀 수도 있다는 생각에 한 글자 한 글자 신중하게 작성했죠. 다음 날 오전 회의에서 자료를 제출하자 회의실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시큰둥하게 보던 사람들의 표정이 점점 진지해졌어요. 특히 한국의 스마트시티 실제 운영 데이터를 보여주자 모든 이들이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부장관이 자료를 자세히 보더니 말했습니다. 라일라, 이 시스템들이 정말 지금 실제로 돌아가고 있는 거야? 제가 직접 체험해봤습니다. 모든 데이터는 실시간으로 확인한 것들입니다. 라고 답하자 회의실이 술렁거렸어요. 기술 담당 고문이 끼어들었습니다. 에너지 효율성이 이 정도라고 우리가 검토했던 다른 나라 시스템들보다 훨씬 높은데 저는 준비해온 비교 자료를 펼쳐 보였어요. 독일 시스템보다 20%, 프랑스 시스템보다 30%더 효율적입니다. 다른 고문들도 하나둘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도시 안전 지수도 놀랍군. 범죄율이 이렇게 낮을 수가 있나? 교통체증 해소율도 다른 나라들과 비교가 안 되네. 점점 더 많은 질문들이 쏟아졌고 저는 하나하나 성실하게 답변했습니다. 그때 미국 기업 대표가 급하게 로비차 찾아왔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신경질적인 모습이었어요. 한국 기업들과 일하면 언어 문제도 있을 테고 문화적 차이도 클 텐데 굳이 그럴 필요가 있을까요? 검증된 파트너와 일하는 게 안전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이미 분위기는 바뀐 뒤였습니다. 고문들은 더 이상 미국 대표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한국의 가능성에 대해 더 많은 질문을 던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일어서서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련된 말이 아닌 결과로 말하는 국가와 일해야 합니다. 한국은 이미 스마트시티를 꿈이 아닌 현실로 만들어낸 나라입니다. 그들의 도시에서 시민들이 실제로 더 안전하고 편리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회의실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그동안 제 말에 회의적이었던 사람들도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습니다. 특히 젊은 공무원들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어요. 장관님께서 결정적인 한마디를 하셨습니다. 한국을 우선 협상 대상국으로 검토해보자. 라일라의 보고서를 바탕으로 본격적인 협상팀을 구성하도록 하겠다. 저는 가슴이 뛰었어요. 드디어 한국이 미국, 독일, 프랑스 같은 강대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기회를 얻게 된 거였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가는 길에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버지, 진주를 찾았어요. 아버지는 무슨 말인지 바로 알아차리셨죠. 그래, 라일라, 내가 옳았구나. 하지만 아직 넘어야 할 산이 있었습니다. 기존 서방파 고위 관리들의 반대가 만만치 않았거든요. 이들은 수십 년간 미국과 유럽 기업들과만 일해왔기 때문에 아시아 국가와의 협력에 대해 본능적인 거부감을 갖고 있었어요. 국방부 출신 압둘라 고문이 가장 강력하게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라일라, 한국은 아직도 북한과 대치 상황이 아닌가. 언제 전쟁이 날지 모르는 불안정한 지역의 나라와 장기 프로젝트를 진행하기엔 리스크가 너무 크다. 외교부 원로인 파이살 고문도 가세했죠. 동북아 지역 자체가 지정학적으로 불안정하다. 중국과 일본 사이에서 줄타기하는 나라와 수조리알이 투입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기엔 변수가 너무 많다. 일리 있는 지적이었습니다. 게다가 한국은 미국의 동맹국이지 않나. 결국 중요한 순간에는 미국 편을 들 수밖에 없을 거다. 또 다른 고문의 우려였어요. 기술 이전도 마음대로 할 수 없을 테고 독립성도 보장받기 어려울 것이다. 그때 저는 한국에서 겪었던 특별한 경험을 떠올렸습니다. 서울에 머물던 중 북한 미사일 관련 경보 훈련이 있었거든요. 처음에는 정말 당황했어요. 호텔 직원이 차분하게 상황을 설명해 주었지만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하지만 한국 사람들의 대응을 보고 오히려 안심이 되었어요. 아무도 패닉에 빠지지 않았거든요. 지하철은 정상 운행했고 상점들도 문을 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평소와 다름없이 일상을 이어가고 있었어요. 모든 시스템이 차분하고 체계적으로 작동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한국에서 위기 상황을 직접 경험해봤습니다. 제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어요. 북한 미사일 관련 경보가 울렸을 때 한국의 대응 체계를 직접 봤습니다. 정말 놀라운 건 시민들이 전혀 동요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는 그날의 경험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지하철도 정상 운행했고 버스도 정시에 다녔어요. 상점들도 문을 열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학교에서도 수업이 계속되고 있었어요. 이게 70년 넘게 분단 상황을 관리해온 나라의 모습이었습니다. 위기 상황조차 이렇게 정돈되어 관리된다면 오히려 더 믿을 수 있지 않을까요? 제 질문에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70년 넘게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분단선을 관리해온 나라의 시스템 관리 능력을 과소평가할 순 없습니다. 젊은 경제 담당 고문이 지지 발언을 했습니다. 라일라 말이 맞습니다. 오히려 위기 관리 경험이 풍부한 나라일수록 시스템의 안정성이 높을 수 있어요. 그들이 이런 상황에서도 경제 발전을 이룬 건 대단한 일이죠. 기술 담당 고문도 동조했습니다.
북한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세계 최고 수준의 IT 인프라를 구축했다는 건 기술력의 증거 아닌가요? 오히려 더 견고한 시스템을 만들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모두가 제 말을 진지하게 듣고 있었습니다. 분위기가 서서히 바뀌고 있었어요. 위기를 약점이 아닌 강점으로 보는 새로운 관점이 회의실에 퍼지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사우디-한국 스마트시티 공동개발 양해각서 체결식이었죠. 리야드 왕궁 대연회장에서 열린 서명식에는 양국 고위 관계자들이 모두 참석했습니다. 저는 그동안의 노력이 결실을 맺는 순간을 목격하며 가슴이 벅찼어요. 한국 대표단이 도착했을 때의 모습은 잊을 수 없습니다. 몇 달 전만 해도 조립국가라며 무시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정중하게 인사를 나누고 있었거든요. 장관님께서 한국 대표단을 맞으며 우리의 소중한 새로운 파트너라고 소개하는 모습을 보니 정말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서명식은 장엄했습니다. 양국 국기가 나란히 걸린 무대에서 장관님과 한국 장관이 역사적인 문서에 서명하는 순간 플래시가 터졌어요. 그 순간 저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제가 처음 한국은 어떨까요? 라고 말했던 그 순간부터 시작된 여정이 마침내 결실을 맺는 순간이었거든요. 서명식이 끝나고 사우디 국영방송에서 특별 뉴스를 내보냈어요. 한국, 기술 선진국으로 우뚝 서다라는 헤드라인이었습니다. 뉴스 앵커가 말했죠. 사우디아라비아가 미래 도시 건설의 파트너로 한국을 선택한 것은 한국의 뛰어난 기술력과 신뢰성을 인정한 결과입니다. 국제 언론들도 주목했어요. 사우디, 전통적 서방 파트너 대신 한국 선택 중동과 아시아, 신기술 강국의 만남 같은 헤드라인들이 쏟아졌습니다. 한국 언론들은 더욱 흥분했죠. K-테크놀로지, 중동 진출의 새 역사 사우디가 인정한 한국의 스마트시티 기술. 그날 저녁 왕궁에서 열린 축하 만찬은 환상적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축하 인사를 건넸어요. 라일라, 당신의 해안이 옳았소. 처음엔 의구심이 있었지만 결과가 모든 걸 증명해주는군요. 여성 외교관의 새로운 역사를 썼습니다. 특히 왕족 한 분께서 저에게 하신 말씀은 평생 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라일라, 당신은 사우디 최초의 여성 외교관으로서 이런 큰 성과를 내셨습니다. 우리나라 젊은 여성들에게 큰 희망을 주었어요.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그 순간 정말 눈물이 날 뻔했어요. 한국 대사도 저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라일라 외교관님 덕분에 한국이 중동에서 새로운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양국 관계 발전에 큰 기여를 해주셨어요. 제가 두 나라를 이어주는 다리 역할을 했다는 생각에 뿌듯했습니다. 1년 후 네오 리야드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한국의 최첨단 기술과 사우디의 풍부한 자본, 그리고 원대한 비전이 만나 만들어낸 결과는 정말 상상을 뛰어넘었어요. 건설 현장을 방문할 때마다 새로운 놀라움과 감동의 연속이었습니다. 도시 곳곳에 설치된 수만 개의 IoT 센서들이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었어요. 대기질, 소음 수준, 교통량, 에너지 사용량, 수도 사용량까지 모든 것이 인공지능 시스템으로 통합 관리되고 있었습니다. 마치 도시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생명체처럼 스스로 숨쉬고 있는 것 같았어요. 시민들은 스마트폰 앱 하나로 모든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기료, 수도료 납부부터 시작해서 병원 예약, 관공서 업무, 심지어 쓰레기 수거 신청까지 모든 게 가능했어요. 줄을 서서 기다릴 필요도 없었고 복잡한 서류를 준비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건 실제로 그곳에 살고 있는 시민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새로 입주한 알 마흐무드 가족을 인터뷰했을 때 아버지가 말했어요. 아이들이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서 정말 안심됩니다. 집 앞 공원의 공기질도 앱으로 바로 확인할 수 있고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는 알림도 와요. 어머니는 더욱 감격해했습니다. 장 보러 나갔다가 깜빡하고 에어컨을 끄지 않았는데 앱으로 원격으로 제어할 수 있어서 전기료 걱정이 없어졌어요. 냉장고 안 음식이 떨어지면 자동으로 알림이 와서 쇼핑 목록도 만들어주고요. 이게 바로 미래생활이구나 매일 실감합니다. 아이들도 신기해했어요. 학교 가는 길에 신호등이 우리를 인식해서 안전하게 건널 수 있게 도와줘요. 놀이터 놀이기구도 앱으로 예약할 수 있어서 줄 서서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한국 기술이 사우디 시민들의 삶의 질을 실제로 눈에 띄게 향상시키고 있었던 거죠. 저도 직접 체험해봤습니다. 스마트 가로등이 사람의 움직임을 감지해서 밝기를 자동으로 조절하고 쓰레기통이 가득 차면 자동으로 수거팀에게 신호를 보내는 시스템이었어요. 주차장에서는 빈자리를 실시간으로 안내해 주었고 엘리베이터는 제가 다가가기도 전에 미리 내려와 있었습니다. 가장 놀라웠던 건 에너지 효율성이었어요. 건물들이 서로 연결되어
에너지를 공유하고 있었거든요. 한 건물에서 남는 전력을 다른 건물로 자동으로 보내주고 태양광 패널에서 생산된 전력은 지능적으로 배분되고 있었습니다. 한국 덕분에 정말 꿈에 그리던 미래가 현실로 왔구나 매일 같이 생각했습니다. 한국과의 성공적인 협력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네오 리아드 프로젝트가 국제적으로 주목받으면서 저는 중동 지역에서 가장 주목받는 젊은 외교관이 되었어요. 다른 중동 국가들도 한국과의 협력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UAE, 카타르, 쿠웨이트, 오만에서 연락이 계속 오고 있었어요. 라일라, 우리도 한국과 비슷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싶은데 도움을 줄 수 있겠나? UAE 외교부에서 온 전화였습니다. 당신이 한국의 가능성을 먼저 발견했으니 우리에게도 조언을 해달라는 요청이었죠. 제가 중동과 한국을 잇는 가교 역할을 하게 된 거였습니다. 무엇보다 의미 있었던 건 이 프로젝트가 사우디 여성들에게 미친 파급 효과였어요. 제가 여성 최초로 이런 큰 국제 협상을 성사시킨 것을 보고 많은 젊은 여성들이 외교 분야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외교부 여성 공무원 지원자가 전년 대비 300% 증가했어요. 킹 압두라지즈 대학교에서 강연 요청이 왔을 때 정말 기뻤습니다. 강당에는 500명이 넘는 여대생들이 모여 있었어요. 여러분도 꿈을 포기하지 마세요. 세상이 불가능하다고 말해도 여러분이 직접 확인해 보세요. 진실은 현장에 있습니다. 제 말에 큰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강연이 끝나고 한 여학생이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저도 외교관이 되고 싶어졌어요. 언젠가 선생님처럼 두 나라를 이어주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그 순간 정말 뿌듯했어요. 제가 한 작은 용기가 다음 세대에게 희망을 주고 있다는 걸 느꼈거든요. 정부에서도 여성 교육 장학금 프로그램을 대폭 확대했습니다. 라일라 장학금이라는 이름의 해외 유학 프로그램도 만들어졌어요. 매년 100명의 사우디 여성들이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국가들에서 공부할 수 있게 된 거죠. 지난주 다시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이번에는 후속 프로젝트 논의차 서울에 왔어요. 두 번째 스마트시티 프로젝트와 교육 분야 협력에 대한 회의였습니다. 인천공항에 내려서 2년 전 처음 왔을 때를 떠올려 봤어요. 그때는 단순한 호기심과 직감으로 온 거였다면 이제는 두 나라를 잇는 확실한 파트너십의 상징으로 오게 된 거죠. 서울 시내를 걸으며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명동거리도 한강도 남산도 2년 전과 똑같았지만 제가 보는 눈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이제 이곳은 제게 단순한 관광지가 아니라 꿈을 현실로 만들어준 고마운 땅이었습니다. 한국 파트너 기업들과의 저녁 식사 자리에서 이사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라일라 외교관님이 처음 저희를 믿어주지 않았다면 오늘의 성과도 없었을 겁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제가 감사해야죠. 여러분이 꿈을 현실로 만들어주셨잖아요. 호텔방에서 창밖 서울 야경을 내다보며 눈물이 났습니다. 내 온사인들이 반짝이는 도시를 보니 문득 리야드의 네오시티가 떠올랐어요. 두 나라 모두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사우디는 미래를 향해 당당히 걸어가고 있고 한국은 세계 무대에서 진정한 기술 강국으로 우뚝 서고 있었어요. 그 변화의 한복판에 제가 있다는 게 정말 자랑스러웠습니다. 작은 용기로 시작한 일이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제가 던진 작은 돌멩이가 큰 파도를 만들어낸 거였죠. 마지막 날 인천공항에서 사우디로 떠나기 전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두 나라를 잇는 다리 역할을 하겠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다음 세대 사우디 여성들에게도 꿈을 포기하지 말라고 말해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제 저는 확신합니다. 진짜 실력은 화려한 포장지 속에 있는 게 아니라 묵묵히 쌓아 올린 결과 속에 있다는 걸 말이에요. 한국이 그걸 세상에 증명해 보여줬고 저는 그 역사적 순간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그 이야기를 전 세계에 전하는 전령이 되었습니다.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사우디 최초의 여성 외교관이 만든 변화는 단지 한 도시의 변화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국이라는 나라가 세계 기술 판도를 뒤집은 순간이었고 동시에 한 여성의 신념이 국경을 넘은 기적이었습니다. 한국은 보여주는 나라가 아니라 실현하는 나라였고 라일라는 그걸 세상에 증명한 증인이 되었습니다. 이 영상이 감동적이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 이야기는 이제 당신의 이야기도 될 수 있습니다.